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라이언업 주다 채널 영상, 함께 깊이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은 AI나 위성 감시,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요즘 기술들이요. 이게 어떻게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좀 그런 우려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특정 종교적 예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하려는 건 이 영상이 기술 발전이랑 사회 통제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딱 연결짓는지 그 논리를 좀 파헤쳐 보는 거예요. 특히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인물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 예언과 연결하는 방식, 여기에 좀 주목해 볼 거고요. 영상에서 인용한 케네디 주니어의 완전한 통제, 나 턴키 전체주의 같은 표현 있잖아요. 이건 곧 자세히 다룰 텐데 정치인이 이런 종류의 경고를 한다는 점 자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공해주신 자료가 현재 기술 트렌드,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또 전지구적 위성감시망, 생체인식신분증,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는 양자 컴퓨팅이나 딥페이크 같은 최신 기술까지 이 모든 걸 요한계시록 13장의 특정 해석과 어떻게 딱 엮어내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 영상의 주장은 이런 기술들이 그냥 단순히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를 어떤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위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 발전으로 정부가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상 턴키 전체주의, 턴키 토탈리테리니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턴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네. 이 영상에서 말하는 턴키 전체주의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열쇠, 키를 돌리기만 하면 바로 작동하는 시스템처럼요. 미래의 어떤 권력이든 마음만 먹으면 즉시 완전한 사회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사회적 기반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상은 그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때 일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요.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운전사들의 차량 번호판 정보를 스캔해서 어떠한 별다른 법적 절차나 유죄 판결 없이 바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영상의 주장은 바로 이게 개인이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생계가 막힐 수 있는지, 즉 턴키 방식 통제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겁니다. 와, 정말 좀 섬뜩한 이야기네요. 게다가 영상은 빌 게이츠가 무려 6만 1,000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촘촘히 감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 한다. 이런 주장까지 덧붙이고요. 그의 회사 하나가 지구상 모든 곳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정말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상은 이제 핵심 주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감시 능력과 기술 발전이 이 영상의 해석에 따르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된 그 강력한 통제 시스템, 흔히 짐승의 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과 구조적으로 너무나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케네디 주니어 같은 인물이 직접 성경을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종교적 경고와 비슷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이 영상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기술과 종교적 예언의 연결. 이 지점이 정말 좀 파고들만 한데요. 영상은 현대 기술들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구절은 특정 표가 없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를 통제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은 구체적인 기술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 예언된 시스템의 잠재적인 부품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째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영상에서는 AI를 인간 지능을 뛰어넘어서 대규모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중앙통제센터나 두뇌처럼 묘사해요. 아까 케네디 주니어의 말을 빌렸듯이 정부에게 전례 없는 통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보는 거죠. AI가 그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 위성 기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구상 어느 곳이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죠. 피할 곳이 없다는 개념을 현실화한다는 겁니다. 셋째는 생체인식 아이디예요. 지문, 얼굴, 홍채 스캔 같은 기술들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신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항,
은행, 스마트폰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전지구적인 신원 확인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그쵸. 이미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넷째는 현금 없는 사회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데요. CBDC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 화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영상은 이게 단순히 편리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서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금융거래를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신용 점수 같은 시스템과 결합되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길들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하고요. 아, 그러니까 영상의 논리는 이 기술들이 그냥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이렇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그 보편성,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의 기술이야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전 지구적이고 또 전 계층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네요. 로마 제국도 모든 백성의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일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이 영상은 개별 기술의 위험성보다는 이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소위 짐승의 표가 아직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토대 혹은 인프라가 바로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영상의 핵심 경고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된 턴키 전체주의와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시스템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그냥 열쇠만 돌리면 된다는 시각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연합 등이 벌이는 글로벌 AI 경쟁까지 언급합니다. 이 경쟁이 AI의 진정한 잠재력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권력과 통제를 선점하기 위한 무한 경쟁처럼 보인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오픈 AI나 소프트뱅크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AI 개발에 얼마나 막대한 자원이 쏠리고 있는지 보여주죠. 네, 이 영상은 AI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엑센추어 같은 컨설팅 회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2030년까지 AI가 세계 경제에 15조 7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이죠. 이걸 더하고 노동 생산성을 40%나 높일 수 있다고 말하죠. 심지어는 인간과 AI가 결합하는 강화된 인간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하고요. 강화된 인간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요한계시록 13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영상은 이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나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외면하고 시스템에 편입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에서 사생활이나 자존심까지 팔기도 하는 형상을 지적하면서요. 미래에는 AI와 결합해서 더 큰 부와 성공을 약속받는 대가로 더 근본적인 타협, 즉 영상의 관점에서는 어떤 영적인 타협까지 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암시하는 거죠. 기술 발전의 이면을 굉장히 좀 어둡게 보고 있네요. 영상은 양자 컴퓨팅하고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아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게 AI와 결합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그러니까 AI로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나 목소리를 만드는 기술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증거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데 너무나 쉽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막 흔들고 조작과 기만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영상의 우려는 확실히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영상에서는 법정에서 비디오 증거조차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이건 결국 이런 시대일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뭘 믿어야 할지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영상은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인용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나와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상의 편리함, 예를 들어 개인정보 제공하고 서비스 얻는 거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보장,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 같은 거요. 이런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점점 더 강화되는 통제에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방향으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구체적인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것들이 미래에 등장했을 때 즉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적인 준비와 기술적인 기반 시설이 현재 매우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는 점, 이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23절에 나오는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네 번째 짐승, 즉 강력한 제국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전지구적이고 완전한 통제가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영상은 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네, 영상은 마지막으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구절들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기술적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나타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분별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기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으라는 그런 권고인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라이언 오브 주다 채널의 영상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AI, 위성 감시, 디지털 신원 및 화폐, 양자 컴퓨팅, 딥페이크 같은 현대 기술들이 합쳐져서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 통제 인프라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은 이런 현상을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적그리스도 같은 특정 종교적 예언의 틀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영상의 관점을 전달하고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 영상 자료는 강력한 신기술들이 주로 통제를 위해 오용될 가능성에 좀 극단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 영상에서 경고하는 바로 그 기술들, 그러니까 AI나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것들을요. 통제 시나리오를 현실화하는 대신에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더 잘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강력한 도구들이 우리 삶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종류의 사회적 합의, 또 법적, 윤리적인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는 이 영상의 특정 해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